삼성전자 투지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건 구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차세대 AI 칩, 코드명 ISPC의 일부 제조를 삼성전자와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구글 AI 칩을 대량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논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그냥 검색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지금 AI 시대에서 자체 칩을 정말 중요하게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GPU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AI 칩을 설계하고 클라우드에 넣고 AI 서비스를 돌리는 회사입니다. 그런 구글의 차세대 AI 칩 논의 안에 삼성전자의 이 나노 파운드리가 거론됐다는 건 가볍게 넘길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당장 TSMC를 한 번에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과장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빅테크들이 AI 칩 공급망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TSMC가 여전히 강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모든 걸 맡기기 부담스러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삼성전자 이 나노가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오늘은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이번 보도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프로세서인 ISPC를 개발 중이고 이 칩의 주요 연산 부품은 TSMC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역시 TSMC가 중심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파운드리의 중심은 TSMC입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연결되는 일부 부품을 이 나노 공정으로 만들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칩은 이제 연산만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연산을 하는 칩이 있고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가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움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연산 칩이 있어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칩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즉 연산부와 메모리를 이어주는 영역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나노 공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든다는 의미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칩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운드리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물론 경쟁 구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칩 시장은 한 회사가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AI 서비스와 클라우드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칩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GPU도 필요하지만 자체 AI 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칩들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핵심 생산을 한 회사에만 맡기면 그 회사의 생산 능력, 가격, 일정, 지정학 리스크에 너무 많이 묶이게 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걸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강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다른 선택지를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구글 ISPC 논의는 바로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TSMC를 당장 밀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이 삼성전자를 선택지 안에 넣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숙제는 결국 고객사 신뢰입니다. 공정기술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맡겨야 합니다. 맡겨보고, 검증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물량을 또 맡겨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사 칩을 실제로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AI 칩은 더 까다롭습니다. 성능도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발열도 중요하고, 양산 안정성도 중요하고, 일정도 중요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는 자기들 서비스와 클라우드에 들어갈 칩을 아무 곳에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 단계라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사가 테이블에 앉았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테이블에 앉았다고 바로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이블에도 못 앉는 회사와 테이블에 들어간 회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고객사 접점입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그룹 같은 이름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 안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노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 나노라는 말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 나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더 작다가 아닙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들면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고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AI 칩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칩 하나하나의 전력 효율이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이 나노 공정을 보는 이유는 그냥 최신 기술이라서가 아닙니다. 더 빠르게,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안정적으로 AI 연산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나노가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니라 고객사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카드가 돼야 합니다. 우리도 이 나노 합니다에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구글 같은 고객사가 실제로 검토할 만한 이 나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구글 ISPC 이슈는 확정 계약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개발 단계이고 대량 생산 가능 시점도 이르면 2028년으로 언급됐습니다. 즉 오늘 당장 삼성전자 매출에 들어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맡을 수 있다고 거론된 부분도 칩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을 통째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해석은 더 정확해야 합니다. 첫째, 구글이 차세대 AI 칩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둘째,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이 나노 공정으로 일부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셋째, 이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하지만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재료다. 이 네 가지로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일수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논의 중인 재료라도 그 방향이 좋다면 시장은 미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번 뉴스를 반가워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가 조금씩 고객사 이름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사 이름이 중요합니다. 공정 기술을 아무리 말해도 고객사 이름이 없으면 시장은 잘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그록 같은 이름이 등장하면 시장은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흐름을 보면 조금씩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AI 칩 이야기가 있었고 젠슨 황과 전영현 DS 부문장의 만남에서는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과 AI 가속기 칩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ISPC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각각을 모두 확정 매출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통된 흐름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AI 칩 공급망 안에서 다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고객사 이름이 쌓여야 합니다. 한 번의 큰 계약도 중요하지만 여러 고객사와의 접점이 계속 생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묻는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SMC와 격차가 너무 크다. 파운드리 적자가 부담이다. 고객사가 부족하다. 삼성이 다시 따라갈 수 있나? 이 질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너무 커지면 빅테크가 TSMC 하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구글이 공급망을 나누려 한다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 삼성이 나노가 실제 고객사 논의에 들어간다면 시장 평가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AI 칩에서 메모리 연결부, 패키징, 전력 효율이 중요해질수록 삼성전자의 조합이 다시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모든 답이 이미 나온 뒤가 아닙니다.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안 된다 해서 혹시 다시 들어갈 수 있나로 질문이 바뀌는 재료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 이슈는 삼성전자 메모리와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칩은 연산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칩이 있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있고 그 둘을 빠르게 연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강자입니다.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서간 구간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D램과 램드, 서버 메모리, SSD, HBM,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넓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칩이 복잡해질수록 연산과 메모리의 연결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거론된 부분도 메모리와 연결되는 부품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장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따로 보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조합이 실제 경쟁력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AI 칩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조합은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구글 아이스피시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장기 상승을 확정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아직 논의 단계이고 생산 시점도 멀고 삼성전자가 맡을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장 기대가 낮아져 있던 사업부에서 구글 같은 고객사 이름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파운드리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된 건 아닌가? 이 나노가 실제 고객사와 연결될 수 있나? AI 칩 공급망 재편에서 삼성전자가 일부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나? 이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려면 메모리 회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HBM, 파운드리, AI 칩, 외국인 수급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구글 아이스피시 논의는 그중 파운드리와 AI 칩 쪽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국내 개인 투자자처럼 삼성전자니까 사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봅니다. TSMC의 생산 능력, 엔비디아의 AI 로드맵, 구글과 테슬라의 자체 AI 칩 전략, 삼성전자의 HBM과 파운드리 고객사, 원화 환율과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이번 구글 이슈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시 볼만한 이유를 하나 추가합니다. 물론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가 좋은데 외국인이 안 사면 시장은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같이 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좋은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뉴스에 돈이 붙느냐입니다. 구글 아이스피시 보도 이후 삼성전자 본주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TSMC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본에서 TSMC를 빼면 흐름이 약합니다. 현재 글로벌 첨단 파운드리에서 TSMC의 위치는 매우 강합니다. 고객사도 많고 생산 능력도 크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TSMC가 강하다는 사실과 빅테크가 공급망을 나누려 한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 TSMC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협상력도 커지고 생산 일정도 빡빡해지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대안이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물량을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 일부 고객, 일부 프로젝트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다음 물량이 열리고 다음 고객사가 들어오고 파운드리 적자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격은 한 번에 뒤집는 싸움이 아니라 작은 문을 계속 열어가는 싸움입니다. 구글 아이스피시 논의는 그 작은 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 AI 칩 이야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 AI 칩 생산과 관련된 대형 계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AI 인프라를 모두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AI 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들과 한 번씩이라도 이름이 연결된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단순 모바일 칩이나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고성능 칩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돈이 드는 영역은 결국 고성능 칩입니다. AI 칩, 자율주행 칩, 데이터 센터용 칩처럼 성능과 전력 효율이 중요한 제품들이 파운드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다시 고객을 확보하면 파운드리 사업을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게 남은 숙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 나노 공정 경쟁력을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 발표보다 중요한 건 고객사가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둘째, 수율을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정이라도 대량 생산에서 수율이 안 나오면 고객사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셋째, 일정 신뢰를 줘야 합니다. 빅테크 고객사는 로드맵이 촘촘합니다. 생산 일정이 밀리면 전체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전력 효율을 보여줘야 합니다. AI 칩에서는 전력 효율이 곧 비용입니다. 다섯째, 고객사와 장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논의보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해야 구글 아이스피시 논의가 단순 뉴스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재평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가져가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구글 AI 칩 논의는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빅테크 AI 칩 공급망 안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TSMC가 여전히 중심이지만 AI 수요가 커질수록 고객사들은 공급망을 나누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이 나노 공정, 메모리와 연결되는 기술, 패키징과 파운드리 조합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격은 갑자기 어느 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글 같은 고객사와의 논의, 테슬라 같은 고객사와의 계약, 엔비디아 생태계와의 접점, 그룹 같은 AI 가속기 칩 생산, 이런 조각들이 하나씩 쌓여야 합니다. 오늘 구글 아이스피시 이슈는 그 조각 중 하나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볼만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바로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이번 뉴스는 논의 단계이고 생산 시점도 2028년으로 거론되는 장기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것들을 봐야 합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가 맡는 부품의 범위가 넓어지는지, 이 나노 공정 수율이 올라오는지, 고객사 추가 뉴스가 나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가능성만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숫자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는 그 가능성의 문을 살짝 열어준 재료로 보면 됩니다. 반도체 밸류 체인 관점에서도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 일부 제조 논의에 들어갔다는 건 삼성전자 본주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 칩이 커질수록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검사, 소재, 장비가 같이 중요해집니다. 이 나노 같은 첨단 공정은 장비와 소재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AI 칩은 패키징과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연결부가 중요해지면 HBM과 인터페이스, 후공정 기술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돈이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움직이는지, 반도체 장비주가 따라오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주의 거래 대금이 붙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관심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칩은 하나의 칩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구글 아이스피시 이슈도 그 생태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차세대 AI 칩 일부 제조 논의에 들어갔다는 건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가 빅테크 AI 칩 공급망 안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SMC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AI 수요가 커질수록 빅테크는 공급망을 나누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나노, 메모리, 패키징, 파운드리 조합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격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객사 이름, 실제 계약, 수율, 양산, 매출,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이라는 이름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은 뉴스처럼 보여도 방향이 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방식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의 구글 AI 칩 논의가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파운드리와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2나노와 AI 칩 기대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구글이라는 이름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를 계약처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량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오늘 같은 구글 AI 칩 뉴스가 나왔을 때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구글 AI 칩,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오늘처럼 ISPC, 이나노, TSMC, 메모리 인터페이스 같은 이슈까지 나오면 혼자서 전부 챙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구글 ISPC 이슈는 삼성전자에게 확정된 대형 수주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AI 칩 수요가 커질수록 빅테크는 TSMC 한 곳에만 모든 것을 맡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고 각 부품별로 최적의 파트너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이나노 파운드리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고객사 이름이 필요합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생태계, AI 가속기 칩 이런 이름들이 하나씩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율, 양산, 매출, 마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아직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질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정말 끝났나? 아니면 AI 칩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시 문이 열리고 있나?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구글 AI 칩 논의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 흐름이 실제 계약과 수급,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이나노 파운드리가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AI 생태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